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수용이라고 합니다. 예, 의료 쪽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의료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현행화되지 않고 지금 계획 중인 사항이라서 그 과거에 이제 지난 정권의 4차 회의에서 시작을 했던 마이헬스웨이 쪽 내용을 약간 소개시켜 드리고,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회사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된다면 이런 걸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보통 많이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표현하는 용어로는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헬스웨이라고 4차 회의에서 지난 정권 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이헬스웨이라는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고, 현재 성모병원 컨소시엄이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이 마이헬스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주고받는 케이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만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확대가 돼서 이제 한국말로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복지부에서 쓰고 있고, 이제 이걸 의료 분야를 가지고 와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랑 묶어서 의료 마이데이터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헬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현재 지금 아까 말씀 컨소시엄들이 묶여 있어서 한 860개 정도 의료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질병청, 건보, 심평원 이렇게 붙어 있고, 이 데이터들이 질병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예방접종 이력이랑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 데이터, 그리고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병원 청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앱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앱은 다음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GHD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의 약자인데, 이 페이션트의 좀 의미를 확대시켜서 펄슨이라는 표현을 요즘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헬스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앱들이 현재 의료기관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본인이 조회하실 수 있고,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은 아직까지도 이제 앱 투 앱 방식으로 전송은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제3자 전송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보법에서 시행령이 이제 고시가 돼서 시작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복지부랑 협의가 되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동영상인데 흩어져 있는 나의 건강 정보,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활용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제부터 나의 건강 기록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하세요. 나의 건강 기록 앱은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나의 건강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내가 어떤 검사와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서도 내 건강 정보는 나의 건강 기록 앱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담당 의사는 나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한 번의 터치만으로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에게 나의 건강 기록을 전송하여 신속한 준비와 처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 건강 생활에 편리함을 더한 나의 건강 기록 앱, 항상 내 곁에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예, 이거는 뭐 복지부에서 만든 동영상이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앱의 기능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투약 정보, 복약 기록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저기 제가 앞에 링크를 적어놨는데, 불행히도 애플 iOS용은 없고 그냥 안드로이드용은 지금 구글 플레이 가셔서 검색하시면 나의 건강 기록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의료기관 데이터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평원을 통해서 청구된 데이터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동네에 있는 의원을 가셨든 상급 종합병원을 가셨든지 간에 저렇게 기록이 다 나오고, 그리고 건강관리라고 해서 붙어있는 것들은 지금 삼성헬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넘어오도록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앱에서 권한을 허용을 해주시면은 삼성헬스에 기록되어 있는 뭐 나의 뭐 운동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부가적인 정보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은 원래 이제 데모용으로 만들어진 앱인데 계속 조금씩 고도화가 되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게 지금 현재 제3자 전송 요구권이 허용이 안 되는 시점에서 개발된 앱이라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보내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앱에서 기능을 보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파이어라고 하는 포맷으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앱에다가 전달을 하면 소위 말하는 앱 투 앱 방식으로 데이터 연동은 지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는 내가 선택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이슈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3자 영구권을 허용을 해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4차위에서 저 마이얼스웨이가 허용이 됐을 때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다라고 하는 활용 사례를 2가지 정도 그 광고 동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가셔서 마이얼스웨이라고 치시면은 4차위 채널이 있고요. 그 4차위 채널에서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참고로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늘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미안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처음이라서 모든 게 서툴고 때론 지치지만 아이 웃는 것만 보면 행복해집니다. 갑자기 아프고 열이 나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합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가야 할 때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도 이젠 열이 언제 오르고 내렸는지, 그동안 어디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미리 알고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놀랍고 감사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으니까 이젠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기술을 넘어 사람을 지키는 일, 의료 데이터 활용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보시다시피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만성질환 관리, 노인분들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의 동영상입니다. 신규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마스크 낄 일 없지? 아빠, 아무래도 정기검사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아픈 곳이 많아지고 하루에도 몇 가지 약을 드셔야 하는 우리 부모님. (72세는) 처음이라서 변화된 일상이 낯설고 불안하실 부모님의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는 바뀐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모바일로 손쉽게 건강관리를 하고 네, 아버님. 이전 진료 기록과 처방 기록 전달받았고요. 네네. 집에서 측정하신 혈압, 혈당 수치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병원을 다녀오셨는지, 약은 타오셨는지 이제 가족들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지키는 일, 의료 데이터 활용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뭐 보시면은 이미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이게 뭐 새로운 내용들은 없고요. 이미 다 이제 허용만 된다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가 마이데이터 핵심 추진 전략이라는 게 발표가 됐을 때 보시면은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예시가 된 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공유를 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데 쓰겠다. 검사 결과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병원에 가셔서 뭐 예를 들어 삼성병원에 다니다 아산병원 가려면은 이제 의무기록 사본이라고 해서 몇백 장이 되는 걸 발급을 받으셔서 종이 사본을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내가 요청을 하면은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바로 그냥 이제 전자적으로 보내주면은 종이를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시가 들은 거고, 이제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노인분들 예시도 보셨지만 뭐 재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나 혈당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기관에서 의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예를 들어 보호자분이 그걸 확인을 해서 뭐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위험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결국 두 번째 만성질환 관리가 되면은 이제 이거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앞쪽에 검사 결과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게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 효과 때문에 많이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프로젝트 감마라고 하는 이제 혈당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건 내년 1월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픈은 안 된 서비스인데 그냥 몇 가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혈당을 이제 CGM이라고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보통 팔뚝에 붙이면은 한 보름 정도, 2주나 보름 정도 연속적으로 혈당값을 5분에 한 번씩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며칠 전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이미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사서 붙이시면 이제 연속적으로 혈당을 알 수 있으니까, 보통 혈당이라는 게 음식에 따라서 많이 튀고 운동 영역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뭐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이다라고 기록을 해서 칼로리까지 계산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혈당이 스파이크가 튀고 변동이 심할 때 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리는 거 하나, 나중에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보시는 리포트,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이게 만성질환이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친구 혹은 보호자한테 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지금 혈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혈당이 이제 뭐 당뇨병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연동을 하고 있지만 의료 마이데이터가 아직까지 기업체들한테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개인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건보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겠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리얼타임 러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리얼타임 러칭을 할 때 지금은 입력한 그러니까 측정한 혈당값, 그리고 입력한 운동 여부, 그리고 이제 음식 여부 같은 것만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건강관리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히스토리 테이킹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러칭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 데이터로 받을지, 문제는 웨어러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스마트 밴드 같은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구글 헬스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애플 헬스나 굳이 마이 데이터가 필요가 없기도 한 상황입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고요. 그 투약약 같은 경우에는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특히나 저희는 이 서비스를 병원의 의료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의료진이랑 연동을 하려면 당연히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돼야지 병원에 쉽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디지털 프론트 도어라서 저희가 캐롤챗이라고 하는 서비스 브랜드로 이미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몇몇 병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상급 종합병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기반의 병원 예약 및 문진 등 각종 서비스,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이미 이거는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서비스랑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들, 그러니까 복잡한 병원들에 대해서만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병원 예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증상을 집어넣으면 그 증상에 맞춰서 이런 무슨 과를 방문을 하시면 되고, 그 무슨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있는지 이렇게 프로필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병원이 예약되고, 그 병원에 전화로 예약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카톡으로 병원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지금 확장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각종 문진을 한 서비스 같은 것들이 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진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사전 문진은 병원에 가기 전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카톡 베이스로 문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친숙하게 문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기존의 히스토리가 본인이 저장을 하셨다면은 기존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뭐 그대로 제출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지금 증상에 따라 수정해서 제출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문진들이 됐을 때 이걸 EMR에 저희는 연동을 해드리고 있어서 의료진이 별도의 페이지나 이런 걸 열 필요 없이 그냥 경과 기록지 상에서 이걸 볼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병원의 검사 결과가 공유가 되고 하면은 타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연동이 됐을 때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을 받아와서 그런 좀 웃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제3자 정보점검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처방 정보를 필요한 병원에다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 헬스케어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이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생활습관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뭐 문진을 하시면 약을 얼마나 드셨나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나요? 운동을 얼마나 하셨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기 병원들 안 가신 분 없겠지만 솔직하게 대답하신 분 얼마나 되실까요? 대부분 거짓말 하시거든요. 예, 보통 그래 운동하고 그러면 운동했다 그러고 술 드시지 않으셨죠? 그럼 술 안 먹었다고 다 거짓말을 하시죠. 보통 이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는 웨어러블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헬스 리터러시라는 그러니까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들은 이제 의무 기록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알기가 해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나 노약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냥 주니까 먹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알기 쉬운 언어로 변경을 해서 제공해 드리면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뭐 의료 사고라든가 건강 관리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및 오타가 본인 및 보호자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예시로 들은 경우도 있지만 뭐 아들이나 딸은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서울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은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실 때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부모님의 건강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톡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계속 푸시 알람을 날려드리면은 훨씬 더 부모님에 대해 건강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이제 뭐 약부터 시작해서 검사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서 마이데이터가 풀리게 되면은 붙여나가서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정부 쪽에 요청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는 흘러야 된다라는 기본 사상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뭐 저도 이제 교수를 하다가 회사로 온 입장이긴 한데 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굳이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모으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면은 동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쉽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동의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든 내가 모아서 뚝딱뚝딱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이데이터가 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한테 고객한테 인센티브를 잘 줘서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데이터를 뭐 기증이 됐든 연구에 활용하는 걸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 요청드리는 거는 이게 마이데이터가 선행이 되면은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똑같은 길을 통해서 정부로 가면 공공자료 보고인 거고요. 의료기관끼리 데이터가 주고받으면 진료정보 교육인 거고 개인한테 가면 퍼스널 헬스 레코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기업체한테 가면 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됩니다. 똑같은 프로토콜로 똑같은 표준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이것들이 다 서로 다른 표준으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게 지금 한계고 복지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이거를 통일하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건의료 표준화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표준화 작업을 매년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게 현실화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러니까 정부한테 마찬가지로 또 응시시키고 싶으신 거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송을 할 수 있는 표준만 제공을 해주시거나 그 표준에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오픈 API만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정부가 운영을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기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마이데이터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 활성화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있고 의료 쪽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의료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 지금 현실화돼서 쓰고 있는데 많은 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와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의료는 굳이 정부가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좀 더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내 계좌 정보랑 내 건강 정보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했을 때 둘 다 비슷한 레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은 표준을 만들고 API를 통해서 데이터 퀄리티를 검증을 하고 접근제로 통한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 도로 위에서 어떤 차를 올리는 건지는 기업체의 역량인 거고 그 기업체에서 좋은 차를 만들어서 올리면 돈을 잘 버실 거고 뭐 저기 올라갈 수 없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만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겠죠. 이제 좀 더 자율적 경쟁에 맡겨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